이라크와의 국경 한복판에서 시리아가 테러 무기 반입을 저지하고 헤즈볼라 보급로를 무력으로 재개하려던 시도를 분쇄하자 이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화물은 시리아 해안의 바니아스로 향하던 유조 트럭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일상 점검으로 시작된 알탄프 검문소의 단속은 결국 장거리 미사일, 유도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드론 그리고 군사 부품의 압수로 끝났습니다. 시리아 내무부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무기들은 영토를 가로질러 레바논까지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내무부는 고도의 작전과 철저한 감시 및 조사를 거쳐 시리아 국경에서 압수된 정교한 무기 밀수 시도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 많은 무기들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SRM 유형의 미사일과 약 100대의 드론이 보관되어 있었고 다양한 액세서리와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들 외에도 이 장면은 테헤란의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아사드가 그 종로를 더는 보호하지 못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 땅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의 구조물들과 함께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공격 아래 정권의 네트워크는 동맹 세력이 버틸 수 있도록 무기를 상업용 차량에 숨기려 합니다. 아흐메드 알샤라의 새 정부는 시리아가 다시는 쿠드스군과 그 민병대들에게 자유로운 통로로 이용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년 7, 6일에 발표된 압수는 단지 트럭 한 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압수는 수년 동안 이란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헤즈볼라까지 군사력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물류망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리아 당국은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 민병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운반해야 했던 유조차는 군사 장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항만 및 세관 당국은 이 트럭이 항구 도시인 아바니아스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이 도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차질이 빚어진 이후 이라크 화물의 배체 출구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시리아 내무부는 장거리 미사일, 대전차 유도 무기, 그리고 드론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소 100대의 드론 광섬유 코일, 무인 항공기에 사용될 준비가 된 탄두, 그리고 순항 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품들이 확인됐습니다. 롱워 저널이 인용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산 대전차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에서 이 장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와 관련된 분석센터들은 이 기술이 군사 거점에 대한 공격의 정밀도를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압수된 물품은 무기 보관만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해당 단체의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과의 소모전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 시절 시리아 영토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와 장비는 육로로 헤즈볼라에 전달되었으며 정치적 보호와 이란까지 연결된 군사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말 아사드가 실각했을 때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나임 카셈 자신이 헤즈볼라가 시리아를 통한 보급로를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 체계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휘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지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샤이드 바르 호나르 항구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2개의 건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5밤 동안 이 작전은 수백 개의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해상 봉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슬람바드에서 협상된 양해 각서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 합의는 공격을 줄이고 항해를 허용하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상작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에 시작된 공세 첫 12시간 동안 거의 900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3월 말에 이번 작전이 약 1만 3천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격렬했던 시기 동안 이란의 발사 횟수가 최대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렉셉는 이란이 예전처럼 대규모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30, 60개의 표적 이 타격을 받았다는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는 최고조였던 시기에 300, 500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감소는 미국의 피로도 역시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언급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사용 가능한 비축량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충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발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은 이제 선택적인 공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서운 것은 세계가 폭발, 유조선 피격, 그리고 걸프 지역의 군사 경보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명 피해가 이란을 짓눌렀습니다. 이란의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는 4월까지 최소 1,700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란인들이 자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란 정권은 폭격을 민족주의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비판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군중이 그에게 반대하는 당국자를 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압박은 구조물을 파괴하지만 정권에게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킬 명분을 줍니다. 카타르는 자신이 공격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 긴장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도하가 이란을 공격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카타르 당국은 이에 대한 참여를 부인하며 자국 군대는 오직 자국 영토만을 방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알 우다이드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가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과 연관된 언론은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아내가 영구적인 경호를 받게 되며 자녀들에게도 5년 더 경호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보복 위험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지만 암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보안 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둘러싼 경쟁이 이번 위기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피터 자야는 키예프가 3개월 동안 약 12종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고 러시아가 10대를 생산할 때 우크라이나는 약 13대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유럽의 자금 지원과 소련 시절의 항공 우주 인프라에 힘입은 혁신에 있습니다. 자야는 2026년 이 전쟁의 결말을 보여줄 해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드론 무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저렴한 요격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은 원하는 속도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와 새로운 방어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압수는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00대가 넘는 드론, 이 헤즈볼라를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고 이는 값비싼 요격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네트워크를 고발하면서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나드는 반파시스트 무장 세력들은 암호화된 채널에서 선전물, 훈련,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 거처를 이용하며 초국가적 자금으로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제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국가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별개나 고립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상 국민국가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여행하고 훈련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같은 인프라, 같은 적, 같은 임무를 공유합니다. 안티파 무장대원들과 그 동지들은 유럽 전역과 미주 지역을 오가며 서로의 공격에 참여합니다.
선전 훈련 자료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들은 은신처와 자금 지원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며 초국가적 자금을 통해 그들의 작전을 유지합니다. 이 성명은 워싱턴이 초국가적 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리아 당국의 조사는 이제 화물의 책임자, 자금 제공자, 그리고 레바논으로 가는 길에 트럭을 기다리고 있던 연락책을 찾고 있습니다. 감시가 계속된다면 헤즈볼라는 더 비싸고 느리며 노출된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해안이 계속 공격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지역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시점에 동맹 세력에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